당장 그 싸구려 동양음악 끄지 못해. 런던 한복판.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클래식 라디오 방송국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합성조차 천박하다며 귀를 막던 콧대 높은 런던 엘리트들. 그런데 절대 송출되어선 안 돼 낯선 한국의 노래가 수백만 영국 청취자의 귓가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 유리가 깨질 듯 분노한 국장이 방송을 끊으려 뛰어든 순간 서버가 마비될 듯 폭주한 전화통 너머로 들려온 건 욕설이 아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외국인들의 처절한 오열 소리. 이건 BTS를 넘은 기적의 치유 목소리다. 영국 BBC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날. 수백 년간 유럽의 오만함을 완벽하게 박살내고 런던을 충격과 눈물바다로 뒤집어 놓은 전대미문의 대형 방송사고.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현장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기적의 현장으로 떠나기에 앞서 콧대 높은 영국 귀족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버린 오늘 사연에 벌써부터 가슴이 뻥 뚫리신다면 지금 바로 영상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과 엄지척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힘찬 응원 한 번이 오만한 서양인들에게 대한민국 트로트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주는 가장 든든한 무기가 됩니다. 자, 시원하게 누르셨습니까? 그럼 런던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통쾌한 생방송 스튜디오로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저는 영국 런던에서 가장 길고 권위 있는 역사를 자랑하는 국영 라디오 방송국의 총괄 국장 아서 펜들턴입니다. 제 입으로 직접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참으로 민망합니다만 저는 지금 영국 방송계는 물론이고 유럽 전체의 오디오 매체를 통틀어 가장 깐깐하고 가장 보수적이며 가장 콧대 높은 지독한 완벽주의자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책임지고 있는 이 런던 본사의 클래식 전용 라디오 채널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대중방송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주된 고정 청취자들은 아주 까다롭고 오만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무시무시한 우월감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 런던의 최상위 엘리트 계층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 고급 본차이나 찻잔에 얼그레이 티를 홀짝이며 영국의 왕립음악원 교수들이 저희 주파수를 맞춥니다. 템스강 변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들이 거만한 표정으로 소파에 기대어 저희 방송이 선곡한 베토벤의 교향곡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모차르트와 바흐, 그리고 브람스가 아니면 감히 음악이라는 숭고한 단어조차 붙이지 않는 유럽의 고상한 귀족들과 권위 있는 평론가들입니다. 진정한 예술은 오직 우리 서양인들만이 창조해낼 수 있으며 팝과 클래식의 종주국인 유럽의 고결한 영혼은 그 어떤 대륙도 감히 넘볼 수 없다는 알량하고 썩어빠진 자만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저 아소 국장 역시 그들의 오만한 철학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지난 30년 동안 이 방송국의 철옹성 같은 방음벽을 굳건히 지켜오고 있는 중입니다. 천박한 전자음이나 영혼 없는 대중가요는 제 스튜디오의 문턱을 단 한 발자국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열린 생방송 편집회의 시간의 풍경을 생생하게 떠올려 봅니다. 제 눈앞에 놓인 커다란 마호가니 회의 탁자 위로 영국 최고 권위지인 BBC 뉴스의 오늘 메인 기사가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떡하니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의 젊은 PD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게 내민 그 기사의 헤드라인을 읽는 순간 저는 참지 못하고 아주 불쾌한 헛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아주 큼지막하게 적힌 기사의 제목은 이러합니다. K-팝의 새로운 지평, 촌스러움의 반전. 한때 촌스럽다고 외면받던 트로트라는 장르를 부활시킨 대한민국의 솔로 가수 이명웅. 저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콧방귀를 세게 낍니다. 기사 본문을 찬찬히 훑어내려가니 내용이 더욱 가관이네요. 영국의 엘리트 언론이라는 BBC가 도대체 단체로 실성이라도 한 것일까요? 기사에는 이 낯선 한국의 청년 가수가 화려한 댄스나 안무, 전형적인 아이돌 그룹의 공식을 전혀 따르지 않고도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같은 글로벌 슈퍼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엄청난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적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서구권의 거대 팝스타 팬덤과 맞먹는, 아니 그들을 훌쩍 뛰어넘는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팬덤에 대해서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BBC의 수석 기자는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팬덤을 넘어선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라며 혀를 내두르고 있는 중입니다. 6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한국의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디지털 차트 스트리밍을 직접 배우고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과 조직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펜, 문화의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대목에서 저는 들고 있던 펜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쾅 매리칩니다. 이복의 PD, 지금 장난하는 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지만 그들의 문화 수준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저 값싼 전자제품이나 잘 만들고 기계처럼 똑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는 어린 아이돌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수출하는 조그만 나라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확고한 편견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서커스 같은 쇼를 벌이는 그 얄팍한 상업음악들은 100번 양보해서 10대 어린아이들의 킬링타임용으로나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준이죠. 하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얄팍한 향수나 자극하며 질질 짜는 이런 동양의 촌스러운 트로트라는 유행가를 감히 유럽의 위대한 고전 예술인 양 포장하다니요. BBC 기자들이 드디어 단체로 약을 먹고 미쳐버린 게 틀림없습니다. 제 입에서는 아주 모독적이고 오만한 독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는 중입니다. 특히 저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구절은 이것입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목소리. 그의 노래는 팬데믹 시기와 일상의 외로움 속에서 수백만 명에게 정서적 안식처가 되고 있다. 저는 그 대목을 북북 찢어버리며 소리칩니다.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 그런 신성한 표현은 수백 년의 고독을 견뎌낸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첼로 선율에나 허락되는 찬사야. 어디서 가사 한 줄 알아들을 수 없는 동양의 뽕짝 리듬에 위로와 치유를 운운하는 건가? 똑똑히 들어. 내가 이 국장 자리에 앉아있는 한 이런 천박한 총격은 우리 라디오 전파를 단 0.1초도 탈 수 없을 거야. 알아들어. 저는 그렇게 호통을 치며 그 BBC 기사를 구겨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립니다. 서양 음악에 대한 제 무시무시한 우월감과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아침의 풍경인 것이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런던의 오후 6시를 정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일주일 중 라디오 청취율이 가장 폭발적으로 치솟는 그야말로 마의 황금 시간대, 프라임 타임입니다. 지금 런던 방송국 바깥에는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 우울한 잿빛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퇴근길에 오른 수십만 대의 최고급 세단과 런던의 명물인 2층 버스들이 꽉 막힌 트라팔가 광장, 도로 위에서 붉은 브레이크 등을 길게 늘어뜨린 채 멈춰 서 있습니다. 그 차 안에 앉아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콧대 높은 런던의 지식인들과 귀족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우리 브리티시 클래식 채널에 주파수를 단단히 고정해두고 있는 참입니다. 오늘의 생방송 특별대담 주제는 아주 무겁고 고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유럽 고전음악이 지닌 영혼의 순수성입니다. 이 거창한 생방송을 위해 저희는 엄청난 거물 게스트를 전화로 대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독일 뮌헨 음대의 최고 권위자이자 유럽 클래식 학계에서 가장 깐깐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냉혈한 거장 클라우스 교수님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두꺼운 방음유리 너머로 메인 진행을 맡은 30년 저녁의 수석 DJ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마이크 볼륨을 조절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헤드폰 너머로 클라우스 교수님의 권위적인 헛기침 소리가 스튜디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넘어옵니다. 우리 유럽의 숭고한 클래식은 말이지, 교수가 특유의 거만하고 딱딱한 억양으로 서양 음악의 위대함과 동양, 대중음악의 천박함에 대해 무자비한 비판을 쏟아내기 위해 입을 때려는 바로 그 역사적인 찰나입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아니, 영국 라디오 100년 역사상 절대 일어나서는 안 돼 최악의 끔찍한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펑 하는 섬뜩하고도 날카로운 기계 파열음이 심장을 찢을 듯 스튜디오 전체를 강타합니다. 이어서 방송국 통제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초대형 메인 오디오 서버 렉에서 시뻘건 불꽃과 함께 매캐한 스파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지지직 소리와 함께 벽면에 붙어있던 수십 개의 모니터, 화면과 생방송 온에어 빨간 불빛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새까맣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비상!
초비상 사태. 메인 서버가 죽었어. 대형 방송사고야. 통제실안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지옥불로 돌변하고 맙니다. 1초에 수만 파운드의 광고비가 날아가고 수백만 명의 깐깐한 청취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생방송 도중에 서버가 폭파되다니요. 이건 제 30년 명예로운 방송 인생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장났음을 의미하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스튜디오 안의 메인 DJ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목을 부여잡고 캑캑거리고 있고, 런던 전역의 자동차로 송출되던 우아한 피아노 반주음은 기괴한 소음과 함께 완전히 끊어져 버린 먹통 상태가 됩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혀 두 주먹으로 통제실의 두꺼운 방음, 유리창을 미친 듯이 쾅쾅 내리치며 핏대를 세우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모조리들아, 당장 아무 소리나 빨리 내보내. 백업 서버를 돌려. 뭐라도 당장 재생시키란 말이야. 제 광기 어린 고함 소리에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풋내기 막내 PD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덜덜 떨며 예비용 컴퓨터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초점을 잃었고 이마에서는 비오듯 식은땀이 쏟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마우스를 쥔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날 지경인 그 막내 PD는 멍해진 정신으로 허둥지둥 비상용 클래식 폴더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린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빗나가고 맙니다. 하필이면, 정말 하필이면. 며칠 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 인턴이 바탕화면에 실수로 남겨두고 간 정체불명의 파일 하나를 무작정 더블클릭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회의 시간. 제가 그토록 혐오하며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영국의 BBC 뉴스가 입에 거품을 물고 극찬하던 기적의 목소리. 대한민국의 솔로 가수 임영웅의 트로트 메들리 음원 폴더인 것입니다. 오 마이 갓. 따닥하는 경쾌한 더블클릭 소리가 통제실의 끔찍한 정적을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그리고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컴퓨터의 재생 프로그램이 작동하며 초록색 볼륨 막대가 미친 듯이 위아래로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로 인해 오디오를 멈추는 정지 버튼은 완전히 먹통이 되어버렸고 화면의 마우스 커서는 제멋대로 빙글빙글 돌며 그 어떤 통제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런던의 비메리는 잿빛 하늘을 덮고 있는 수백만 개의 라디오 전파를 타고 템스강 위로, 빅벤의 정탑 위로, 그리고 꽉 막힌 퇴근길, 자동차 안에 갇힌 오만한 런던 엘리트들의 귓가를 향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미지의 봉양 선율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릴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맙니다.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컴퓨터의 스피커를 뚫고 가장 먼저 스튜디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온 것은 아주 처연하고도 쓸쓸한 휘파람 소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런던의 잿빛 하늘과 기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가슴을 저미는 듯한 구슬픈 어쿠스틱 기타 선율이 그 뒤를 조용히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떤 남자의 묵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오래된 선술집에 마주 앉은 오랜 지기에게 조용히 독백을 건네듯 아주 덤덤하게 스튜디오 전체를 적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가사조차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한국의 언어. 바로 그 영국 BBC. 뉴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찬양하던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 임영웅의 노래가 아무런 예고도 어떤 설명도 없이 영국의 가장 보수적인 생방송 전파를 타고 런던 전역으로 쏘아 올려지는 경악스러운 순간입니다. 미쳤어. 당장 안 끄고 뭐해? 지금 영국의 왕립음악원 교수들과 깐깐한 클래식 평론가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다 듣고 있단 말이다. 저는 쓰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고가의 헤드셋을 바닥에 패대기 치며 피눈물을 흘리듯 절규하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음 유리창 너머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막내 PD가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려보지만 끔찍하게 다운되어 버린 메인 서버 시스템은 그 어떤 조작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면 속 초록색 오디오 이퀄라이저 막대만이 임영웅의 숨소리에 맞춰 위아래로 춤을 추며
저를 비웃는 듯합니다. 이명웅의 그 깊고 쓸쓸한 가슴 밑바닥을 후벼 파는 목소리는 이미 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채 런던의 수백만 대의 꽉 막힌 퇴근길, 자동차와 고풍스러운 템스강변의 최고급 저택, 오디오를 향해 마치 거대한 쓰나미처럼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스튜디오의 차가운 바닥에 그만 벌써 무릎을 꿇고 맙니다. 아, 끝났다. 내 30년 명예로운 영국 국영방송국 인생도 오늘로 완벽하게 끝장이야. 염원 없는 동양의 촌스러운 유행가를 생방송 중에 틀어버렸다며 오만하고 자존심 강한 귀족 청취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듯 들고 일어날 거야. 당장 매일 아침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음악 평론지들은 나를 삼류 쓰레기 취급하며 미친 듯이 십자포화를 퍼붓겠지. 전화를 대기 중이던 저 깐깐한 독일의 클라우스 교수는 이런 천박한 대형 방송사고에 극대노하며 당장 나를 고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뛸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저는 차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는 눈동자로 스튜디오 벽면에 붙어있는 대형 전화 교환기를 절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쿵쾅쿵쾅 울릴 정도로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끔찍한 예상은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빗나가지 않습니다. 이명웅의 애절하고도 묵직한 노래가 시작된 지 불과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방송국 스위치보드에 달린 수백 개의 전화회선에 일제히 시뻘건 경고등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방송국 전체에 대형 화재라도 발생한 것처럼 끔찍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100여 대의 전화기가 일제히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는 겁니다. 따르릉 따르릉. 제 30년 방송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메인 서버를 당장이라도 폭파시킬 듯한 엄청난 항의 전화 폭주 사태가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콧대 높은 클래식 학자들과 오만한 런던의 귀족들이 이 정체모를 동양의 싸구려 음악에 분노해서 당장 나를 국장 자리에서 끌어내라고 항의 전화를 빗발치게 쏟아내고 있는 게 분명한 것이죠. 저는 사형 선고를 애타게 기다리는 죄수처럼 두 눈을 질끈 감아버립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벌벌 떨리는 축축한 손을 힘겹게 뻗어 제일 먼저 불이 들어와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리고 있는 첫 번째 회선의 연결 버튼을 누릅니다. 여보세요? 브리티시 클래식 방송국 국장 아서 펜들턴입니다. 갑작스러운 생방송 사고에 대해 엎드려 사죄의 말씀을 제가 채 비굴한 변명의 문장을 완성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제가 머릿속으로 수백 번이나 시뮬레이션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날카로운 분노나 욕설이 절대 아닙니다. 단장 이런 쓰레기 같은 동양음악 끄지 못해 하는 불호령을 예상하고 잔뜩 어깨를 움츠렸던 저는 스피커를 통해 스튜디오 전체로 흘러나오는 너무나도 기괴하고 충격적인 소리에 마치 벼락을 맞은 듯 그 자리에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맙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누군가 끄끄거리며 가쁘게 숨을 헐떡이는 소리, 콧물을 거칠게 훌쩍이며 도저히 자신의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아주 처절하고도 짙은 오열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 방송국의 실수를 향한 분노가 아닙니다. 동양음악을 혐오하는 오만한 엘리트의 항의도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꽁꽁 묻어두었던 한 인간의 인생에 얽힌 짙은 슬픔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단단한 댐이 무너지듯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을 때 터져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뜨거운 눈물 소리인 것입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선생님. 지금 괜찮으십니까? 제가 황급히 당황한 목소리로 묻는 찰나 수화기 너머의 남성은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심하게 떨리는 쉰 목소리로 제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습니다. 아서 국장, 도대체 지금 매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적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체 누구란 말이오? 그 통곡하는 목소리의 정체를 확인한 순간 저는 척추를 타고 서늘한 얼음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듯한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는 다름 아닌
영국의 최고급 일간지에서 가장 무자비한 독설가로 소문난 보수적인 클래식 전담 수석 평론가 에드워드 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팝송이나 대중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천박한 쓰레기라며 상종조차 하지 않던 그 깐깐하고 거만한 귀족 노인이 비 내리는 런던의 템스강 다리 한가운데서 자신의 최고급 제규어 승용차를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세워두고 핸들에 주름진 얼굴을 푹 파묻은 채 어린아이처럼 펑펑 소리내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워드 경? 지금 통곡하고 계신 겁니까? 당장 백업 시스템을 복구해서 이 천박한 노래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색이 되어 말을 심하게 더듬자 수화기 너머에서 제 고막을 찢어놓을 듯한 벼락 같은 고함이 떨어집니다. 당장 그 손 멈추시오, 아소국장. 이 노래를 단 1초라도 빨리 끈다면 내 당신의 그 알량한 방송국을 당장 가만두지 않겠소. 그는 코를 거칠게 훌쩍이며 젖은 목소리로 애원하듯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귓가를 때리고 있는 저 동양의 낯선 언어를 단 한 글자도 알아들을 수가 없소. 그런데 아서국장,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저 남자의 묵직하고도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내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했던 고독의 순간들을 누군가 내 등 뒤에서 가만히 안아주며 다 괜찮다고 다정하게 속삭이며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어. 앞이 뜨거운 눈물로 벅차게 가려져서 도저히 운전대를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오. 제발 이 노래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절대 방송을 끊지 말아주시오. 저는 거대한 해머로 뒤통수를 아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한 표정으로 굳어버립니다. 영국 클래식계에서 가장 거만하고 콧대 높은 독설가 거장이 가사조차 전혀 모르는 한국의 낯선 트로트 앞에서 자신의 모든 권위와 귀족으로서의 체면을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채 오열하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축축한 손으로 시뻘겋게 번쩍이고 있는 다른 전화기의 연결 버튼들을 미친 듯이 하나씩 꾹꾹 눌러보기 시작합니다. 찰칵, 찰칵, 찰칵. 수백 개의 VIP 회선에서 연결된 목소리들은 모두가 짠 듯이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보세요? 저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과 수석 교수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누구입니까? 우리 서양의 위대한 철학과 예술이 수백 년 동안 그토록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그 완벽한 영혼의 소리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제 남편이 작년에 몹쓸병으로 저를 두고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런데 생방송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저 낯선 동양 남자의 따뜻한 목소리가 마치 제 남편이 하늘에서 저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아서 길거리에 주저앉아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저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우리는 평생 완벽한 기교와 화려한 기계적인 테크닉만 쫓으며 거들먹거렸는데 지금 저 가수는 자신의 진짜 심장과 뼈를 깎아내어 영혼으로 노래하고 있군요. 이 노래 앞에서 저의 그 오만했던 지난날의 음악 인생이 너무나도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국장님, 이거야말로 제가 평생을 헌신해 찾던 진짜 예술입니다. 스위치보드에 연결된 모든 전화기에서는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며 벌벌 떨었던 항의나 욕설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낯선 한국의 노래 앞에서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어 버린 런던 최고 엘리트들의 뜨거운 콧물과 헐떡이는 숨소리뿐인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있던 두 손을 천천히 떼어내어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두꺼운 유리를 뚫고 스튜디오 전체를 가득 채우며 울려 퍼지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배형 방송사고라며 애써 두 귀를 틀어막고 외면하려 했던 바로 그 한국 가수의 위대한 노래에 생전 처음으로 온전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스피커를 통해 고스란히 흘러나오는 이명웅의 목소리는 제가 30년 평생 귀가 닳도록 들어왔던 서양의 팝스타나 오페라 성악가들과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압도적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의 가수들처럼 슬픔을 과장하기 위해 핏대를 세우며 고음을 질러대지도 않고 현란한 바이브레이션으로 기교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덤덤하고
꾹꾹 눌러 담아낸 절제된 목소리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참고 또 참아왔던 인간의 가장 깊고 처절한 슬픔이 뜨겁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밖으로 터뜨려버리는 휘발성 슬픔이 아니라 속으로 꿀꺽 삼켜내며 깊게 삭히는 슬픔. 한국인들만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다는 그 고유하고도 숭고한 정서. 바로 한이라는 무시무시한 감정이 임영웅의 깊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스며들어 런던의 차가운 빗줄기를 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에 담긴 그 묵직한 진심의 무게 앞에서는 언어의 장벽 따위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한낱 휴지 조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단 한 글자도 모르는 저. 깐깐한 영국 국영방송국의 아서국장 가슴에도 날카로운 비수가 푹 꽂힌 듯 먹먹하고도 벅찬 통증이 거대한 해일처럼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제 두 뺨 위로도 저 스스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편집회의 시간에 제가 그렇게 혐오스럽게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영국 BBC 뉴스의 기사 구절이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때리고 지나갑니다.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치유의 목소리, 전세배를 아우르는 문화적 현상. 맞습니다. 영국의 최고 권위지 BBC 기자들이 미친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단히 미쳐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지난 30년 동안 서양의 클래식과 팝송만이 세계의 최고의 거룩한 예술이라며 콧대를 치켜세우고 남을 깎아내리며 살아왔던 저 아서 펜들턴의 그 알량하고 오만한 우월감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아시아의 문화를 무시하며 군림해왔던 유럽 제국의 썩어빠진 자존심이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청년 가수의 목소리 단 한 방에 모래성처럼 처참하고도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로 범벅이 된 주름진 얼굴을 셔츠 소매로 거칠게 닦아내며 자리에서 천천히 결연하게 일어납니다. 제 30년 방송 인생을 지탱해온 편견의 두꺼운 껍질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나라에 대한 그리고 이 기적을 노래하는 위대한 가수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벅찬 경외심이 화산처럼 폭발하고 있습니다. 런던을 충격과 눈물바다로 완벽하게 뒤집어 놓은 이 전대미문의 대형 방송사고는 이제 제 손을 거쳐 영국 라디오 역사상 가장 통쾌하고 위대한 반란으로 진화할 완벽한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튜디오 중앙에 놓인 마이크의 전원 버튼을 천천히 그리고 아주 결연하게 위로 밀어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차마 입을 떼기도 전 통제실의 막내 PD가 사색이 된 얼굴로 두꺼운 방음 유리창을 주먹으로 마구 두드리며 저에게 다급한 수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비상라인입니다. 아까 생방송 대담을 위해 연결해 두었던 독일 뮌헨음대의 클라우스 교수님이 지금까지 이 상황을 라이브로 전부 듣고 계셨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철렁 내려앉습니다. 유럽 클래식 학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피도 눈물도 없기로 악명 높은 거장 중의 거장. 그런 대석학을 전화기에 방치한 채 정체 모를 한국의 유행가를 틀어버렸으니 이제 정말 국제적인 망신과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저는 급히 마이크 볼륨을 올리고 덜덜 떨리는 쉰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치명적인 오류로 위대한 거장을 모셔놓고 이런 알 수 없는 동양의 대중가요를 틀어버리다니. 하지만 제 비굴한 변명과 사과가 채 끝나기도 전에 스피커를 찢을 듯 들려온 클라우스 교수의 벼락 같은 고함은 제 숨통을 완전히 멎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아서! 그 시끄러운 입 당장 다물고 스튜디오의 마이크 볼륨이나 최대한 더 높이게. 평소에 그 냉철하고 오만했던 독일식 억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충격에 휩싸인 사람처럼 숨을 거칠게 헐떡이고 몰아쉬며 심하게 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최악의 무례라고? 알 수 없는 동양의 싸구려 가요라고? 자네는 30년 동안 음악방송을 하면서 귀가 완전히 멀어버린 게 분명하군. 아서 국장, 이건 단순한 대형 방송사고가 아니야. 이건 신이 우리 유럽인들의 썩어빠진 오만함을 벌하기 위해 런던 한복판에 내려주신 가장 완벽하고도
거룩한 기적이란 말이네. 독일 클래식의 최고 권위자가 자신의 배담 시간이 엉망진창으로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분노하기는커녕 한국의 트로트 가수를 향해 최고의 극찬을 쏟아내고 있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입니다. 클라우스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젖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부르짖듯 소리칩니다.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동양의 청년은 단순히 성대를 울려 소리를 내는 가벼운 기계가 아니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후예들이 지난 100년 동안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것. 바로 음악의 본질이자 상처받은 예술의 영혼 그 자체를 이 청년은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고 있단 말이세. 가사를 한 줄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네. 그의 숨소리, 그의 떨림 하나하나가 이미 수백 페이지의 셰익스피어 비극 작품보다 더 깊은 서사를 우리 심장에 직접 꽂아넣고 있으니까. 아서국장, 당장 내게 대답하게. 이 위대한 영혼을 가진 가수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어떤 예술가란 말이오. 독일 거장의 다급하고 절박한 외침이 생방송 전파를 타고 런던 전역, 아니 영국 저역에 쩌렁쩌렁 울려 퍼집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수천 통의 전화가 끊임없이 쏟아지며 교환기 회선에서 진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를 지경입니다. 콧대 높은 런던의 지식인들과 오만한 귀족 평론가들이, 그리고 비 내리는 퇴근길 차 안의 수백만 런던 시민들이 모두 숨을 죽인 채 제가 입을 열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숨막히는 순간입니다. 저는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다시 한번 셔츠 소매로 거칠게 닦아냅니다. 그리고 제 30년 런던 방송 인생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경건하고 가장 가슴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마이크에 바짝 다가가 천천히, 그리고 아주 또렷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클라우스 교수님, 그리고 지금 빗속에서 차를 멈춰 세우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런던의 모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영국의 최고 권위지 BBC 뉴스가 세대를 아우르는 기적의 치유 목소리라며 대서특필했던 그 기사를 저는 비웃으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아니, 우리 서양 제국 전체가 철저하게 틀려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알량하고 오만했던 콧대를 처참하게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굳게 닫힌 심장을 단 3분 만에 폭풍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린 이 위대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시아의 작은 거인,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보급 아티스트 임영웅입니다. 제가 생방송 마이크에 대고 대한민국의 임영웅이라는 이름 3글자를 세계의 심장부를 향해 처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그 순간, 스튜디오 안팎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거룩한 정막이 사르르 흘러내립니다. 런던의 비 내리는 템스강 주변도, 클래식을 논하던 우아한 노천 카페들도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자신들만이 최고의 예술을 향유한다고 믿었던 오만한 서양인들의 영혼이 낯선 대한민국 청년의 목소리 앞에서 완벽하게 무장해제되어 버린 뒤 찾아온 경이롭고도 숭고한 충격의 여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초, 20초의 숨막히면 침묵이 지나고 런던을 넘어 유럽 전역에서 거대한 쓰나미 같은 폭발적인 반응이 저희 국영 라디오 방송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 덮쳐오기 시작합니다. 국장님, 서버가, 우리 청취자 게시판 메인 서버가 완전히 터져버렸어요. 통제실의 막내 PD가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영국의 최고 IT 시스템을 자랑하던 저희 라디오 홈페이지가 1초에 수만 개씩 쏟아지는 수많은 접속자와 댓글 트래픽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펑 터져버린 것입니다. 다운되기 직전 가까스로 화면에 멈춰있던 청취자들의 문자 메시지들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만 온몸에 전기가 통하듯 짜릿한 소름이 돋고 맙니다. 아소국장, 방금 그 한국 노래 제발 다시 틀어주시오. 내 평생 비틀스와 롤링스톤스의 음악만 들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팝송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져서 수집했던 LP판을 몽땅 내다버리고 싶어졌소. 런던에 파견 나온 프랑스 대사관 직원입니다.
도대체 이 마법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이명웅이 누구인지 당장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유의 영혼이 대한민국에 살아 숨쉬고 있었군요. 런던의 콧대 높은 엘리트들과 귀족들이 그야말로 거대한 집단 최면에라도 걸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트로트에 미친 듯이 열광하며 폭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제 눈앞에 놓여 있던 오늘 생방송을 위해 정성껏 준비했던 메인 큐시트를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거기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바흐의 첼로 모음곡, 그리고 영국의 국민 팝스타들의 최신곡 등 유럽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최고급 선곡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빳빳한 종이 뭉치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푹 하고 거칠게 반으로 찢어버립니다. 찢겨진 종이 조각들을 스튜디오 허공에 하얀 눈꽃처럼 흩뿌리며 저는 마이크를 제 입술 앞으로 바짝 끌어당깁니다. 제 30년 방송 인생을 통째로 걸고 영국 라디오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도 가장 위대하며 벅찬 도발을 감행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친애하는 런던의 엘리트 청취자 여러분, 저 아서 펜들턴이 오늘 이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영국 방송 역사에 남을 아주 중대하고도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미친 듯한 흥분으로 달아오른 붉은 얼굴을 한 채 목에 핏대를 세우며 사자우를 터뜨리듯 마이크에 소리칩니다. 오늘부로,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저희 브리티시 클래식 방송국에서 유럽의 오만한 클래식과 영혼 없는 서양 팝송은 완벽하게 영구 퇴출될 것임을 런던 시민들 앞에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텅 빈 심장을 단 한 뼘도 울리지 못하는 그깟 기계적인 팝송 따위는 이제 이 방송에서 단 한 곡도 트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콧대 높고 거만했던 귀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너덜너덜 찢어진 영혼을 따뜻하게 꿰매어줄 단 하나의 진짜 음악. 영국 BBC 뉴스가 엎드려 극찬했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티스트 이명웅의 노래만을 오늘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아니 매일 아침 찬란한 해가 뜰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미친 폭탄 선언을 내뱉고 이명웅의 트로트 메들리 중 다음 곡인 보랏빛 엽서의 전주를 막 재생시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대형 모니터 너머로 생생하게 들어오는 런던 한복판 트라팔가 광장의 실시간 방범 CCTV 화면은 그야말로 충격과 전율, 벅찬 감동 그 자체입니다. 비 내리는 우중충한 대광장에 멈춰선 수백 대의 영국 명물, 빨간색 2층 버스들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세단들이 하나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채 저희 라디오 주파수 볼륨을 스피커가 터져라 높여놓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검은 우산을 쓴 수많은 영국의 신사숙녀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길거리에 멈춰서서 그 낯선 동양의 애절한 선율에 온몸을 맡긴 채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뜨거운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음악을 감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런던의 귀부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한정판 명품 우산을 바닥에 툭 내팽개치고는 빗물에 화장이 번지는 것도 모른 채 두 손으로 가슴을 꽉 부여잡고 오열하며 스마트폰으로 림영웅이라는 한국 이름을 미친 듯이 검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적입니다. 영국의 BBC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했던 영웅시대라는 거대한 사회적 현상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를 넘어 이곳 서양 제국의 심장부인 런던 한복판에서 실시간으로 푸른 싹을 키우며 폭발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인 겁니다. 자신들만의 고상하고 우월한 문화에 갇혀 수백 년 동안 아시아를 촌스럽다며 얕잡아 보기만 했던 오만한 서양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거대한 나라에서 건너온 한 청년의 묵직하고도 위대한 진심 앞에서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팝송과 클래식이 지배하며 거들먹거리던 유럽의 견고한 철옹성은 오늘 저 아서 펜들턴의 스튜디오에서부터 아주 처참하고도 속이 뻥 뚫릴 만큼 통쾌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겁고도 벅찬 대한민국의 트로트 열풍은 라디오 전파를 타고
도보 해협을 넘어 유럽 대륙 전역으로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그 누구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더 거대하고 눈물겨운 전대미문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영국 런던의 국영 라디오 방송국에서 시작된 이 믿기 힘든 낯선 트로트의 기적은 결코 하룻밤의 달콤하고도 기이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런던의 짙은 안개가 걷히고 해가 밝자마자 영국을 넘어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베를린까지 유럽 대륙 전체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대혼란과 환희에 빠져들고 맙니다. 런던 시내의 가판대마다 꽂혀있는 유럽의 모든 주요 일간지 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지루한 경제위기 뉴스가 아니라 오직 한 명의 아시아 청년, 대한민국의 임영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로 완벽하게 도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특히 어제 아침 제가 코웃음을 치며 쓰레기통에 처박았던 영국 BBC 뉴스는 아예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편성하여 런던을 휩쓴 이 기적의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화면 속 BBC의 수석 앵커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상기된 얼굴로 멘트를 쏟아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BBC가 예견했던 K-팝의 새로운 지평, 그 촌스러움의 반전이 드디어 어젯밤 런던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함락시켰습니다. 영웅시대라는 이 경이로운 문화적 현상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우리 서양인들의 텅 빈 영혼을 구원하는 거대한 치유의 물결이 되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유럽 시민들의 콧대 높던 일상생활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평생을 오페라 극장의 VIP석에 앉아 와인잔을 기울이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런던의 귀족들과 엘리트 지식인들이 이제는 출퇴근길 최고급 승용차 안에서 한국의 뽕짱 리듬에 맞춰 고개를 까닥거리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서툰 발음으로 한국어 가사를 달달 외우는 경이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런던 시내의 유명 어학원마다 임영웅의 노래 가사에 담긴 한이라는 한국 고유의 철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백발이 성성한 노 교수들과 옥스퍼드 대학생들이 한국어 강좌 수강 신청을 위해 수백 미터씩 줄을 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총괄국장으로 있는 방송국 데스크에는 유럽 전역의 라디오 PD들이 전화를 걸어와 제발 그 한국 가수의 음원 파일을 단 1분만이라도 자신의 방송에서 틀게 해달라며 거액의 돈을 싸들고 와서 싹싹 빌며 애원하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열풍이 최고조에 달한 불과 한 달 뒤의 어느 주말, 런던의 심장부인 하이드파크 대광장에서는 영국 역사상, 아니 서양 음악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가장 압도적이고 충격적인 장관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어젯밤 저에게 생방송으로 벼락 같은 호통을 쳤던 독일의 클라우스 교수가 직접 런던으로 날아와 영국 문화부 장관을 압박하여 성사시킨 유럽 최초의 임영웅 초대형 야외 스크린 라이브 중계 콘서트가 열린 것입니다. 광장에 마련된 특별 VIP석에 도착한 저는 그곳에서 제 두 눈을 벅벅 비비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기막힌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곳에는 런던 시장과 유럽연합의 고위 간부들, 그리고 어제 방송사고 때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열했던 에드워드 평론가를 비롯한 유럽 권력의 수뇌부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깐깐하고 거만한 서양의 엘리트들조차 자신들의 최고급 맞춤 정장 재킷 위에 촌스러운 하늘색 플라스틱 응원 머리띠를 아주 자랑스럽게 척 눌러쓰고는 마치 소풍 온 어린아이들처럼 상기된 얼굴로 대형 스크린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색은 바로 영국 BBC가 그토록 경악하며 분석했던 대한민국에 있는 임영웅의 거대한 팬클럽 영웅시대를 상징하는 거룩한 색깔입니다.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10만 명의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 스스로 하늘색 후드티를 맞춰 입고 하늘색 우산과 스카프를 두른 채 서로의 국적과 언어를 뛰어넘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종교 집회처럼 하이드파크 광장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지팡이를 짚은 영국의 꼬장꼬장한 노신사도 있고 명품 정장을 빼입은 프랑스의 귀부인도 있으며 가죽 자켓을 입은 이탈리아의 거친 청년들도 섞여 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고
우월감에 취해 철저하게 남을 무시했을 이 오만한 서양인들이 단지 이명웅이라는 한국 가수를 사랑하고 그의 위로에 심장을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늘색 야광봉을 미친 듯이 흔들며 환희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후 7시 정각, 런던의 붉은 노을이 광장을 가득 채우고 거대한 스크린에 화려한 핀 조명이 켜지는 순간 10만 명이 넘게 모인 그 거대한 하이드파크가 마치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확 꺼버린 것처럼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숭고하고도 미칠 듯한 긴장감 속에서 화면 중앙에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명의 동양인 청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와! 광장이 떠나가라 터져나오는 10만 유럽인들의 폭발적인 함성과 비명소리. 하지만 화면 속 대한민국의 이명웅은 전혀 거들먹거리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그는 서양의 팝스타들처럼 손가락을 튕기며 잘난 척하는 대신 화면 너머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이국 관객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깊숙이 허리를 굽혀 90도로 깍듯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그 진심 어린 경건하고 품격 있는 인사 한 번에 그토록 벼락 같던 유럽인들의 함성은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지며 다시 깊고 거룩한 침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유럽을 폭풍 오열의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바로 그 마법 같은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처연한 전주가 런던의 밤하늘을 가르며 라이브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그의 입술을 타고 첫 소절이 덤덤하게 흘러나오는 순간 저 아소국장을 비롯한 VIP석의 모든 유럽 거장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미친 듯한 전율에 휩싸여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맙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입니다. 화면 속 이명웅이 다음 소절을 부르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려는 찰나 광장 아래에 모인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일제히 서로의 어깨를 겹고 하늘색 야광봉을 좌우로 흔들며 맞선 한국어 가사를 미친 듯이 떼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새를 잊었어. 한국어라고는 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이 콧대 높고 거만한 서양인들이 도대체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이 어려운 동양의 가사를 외우고 또 외웠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의 발음은 서툴고 몹시 투박했지만 그 떼창 안에 꾹꾹 눌러담긴 슬픔과 진심의 무게만큼은 영국 왕립 합창단의 그 어떤 화려한 교향곡보다 수만 배는 더 경이롭고 위대하게 런던의 하늘을 울리고 있습니다. 광장은 그야말로 10만 명의 폭풍 오열이 뒤섞인 거대한 눈물의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의 중년 남성들은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옆에 선 아내의 손을 꽉 부여잡았고 젊은 청년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서 밤하늘을 비추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소리내어 울고 있습니다. 깐깐한 크라우스 교수는 아예 젖은 잔디밭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꽉 모아주며 마치 신에게 기도를 올리듯 대형 스크린을 우러러보며 끄끄 흐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서양의 오만한 음악이 동양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들었던 그 썩어빠진 문화적 사대주의가 대한민국의 이 묵직하고도 따뜻한 치유의 정서 앞에 완벽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 굴복하는 가장 통쾌하고도 아름다운 백기투항의 현장입니다. 저는 흐르는 콧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혼신을 다해 노래하는 청년의 모습과 이 기적 같은 푸른 물결의 떼창을 번갈아 바라보며 가심이 터질 듯한 깊은 상념에 잠깁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떤 위대한 힘이 이토록 오만했던 서양 제국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박살내고 10만 명의 콧대 높은 외국인들을 눈물 흘리며 무릎 꿇게 만든 것일까요? 단순히 저 청년의 가창력이 뛰어나서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영국의 엘리트 언론 BBC가 이 현상을 두고 단순한 팬덤이 아닌 고단한 삶을 위로하는 위대한 사회 현상이라고 분석했던 그 기사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뼛속 깊이 그리고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감동시키고 치유하는 이 묵직한 영혼의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위대한 나라를 묵묵히 짊어지고 살아오신 이름 모를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숭고한 피와 땀, 그리고 그 시린 눈물 속에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참혹했던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뼈를 깎는 가난과 굶주림을 견뎌내며 오직 내 가족과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당신들의 빛나는 청춘을 전부 갈가바치신 대한민국의 위대한 아버지, 어머니들. 캄캄하고 숨막히는 타국의 지하 탄광에서, 펄펄 끓는 중동의 열사 사막에서, 그리고 남의 나라 비조금 공장에서 밤낮 없이 피땀 흘려 미싱을 돌리며 한평생을 헌신하셨던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니어분들. 여러분이 그 무겁고 고단한 삶의 짐을 묵묵히 견뎌내며 속으로 꾹꾹 삼켜내야만 했던 그 처절한 한과 눈물이 튼튼한 밑거름이 되었기에 오늘날 이토록 찬란하고 깊이 있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가 세게 최고로 우뚝 서서 꽃피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화면 속 임영웅이라는 청년의 목소리가 전 세계를 향해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기적의 힘은 다름 아닌 한평생 당신들의 굽은 등으로 이 나라의 뼈대를 튼튼하게 일궈내신 어르신들의 그 거룩한 땀방울의 결정체이자 위대한 메아리인 것입니다. 노래의 마지막 소절.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가 런던의 밤하늘에 메아리치며 아련하게 잦아들자 10만 명의 서양인들은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못한 채 대형 스크린을 향해 대한민국, 임영웅, 대한민국, 임영웅 을 목이 찢어져라 연호하며 하이드파크 광장이 떠나가도록 환호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대영 제국의 알량한 자존심과 클래식의 우월함만을 맹신하며 거들먹거리며 살아왔던 늙고 오만한 영국의 라디오 곡장 아서 펜들턴은 오늘 이 벅찬 현장 한가운데 우뚝 서서 저 멀리 동방의 거대한 나라 대한민국을 향해,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진짜 주인공이신 한국의 위대한 어르신들을 향해 제 평생 가장 깊은 존경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뜨거운 눈물로 90도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의 그 피눈물 나는 헌신과 희생이 만들어낸 가장 고결하고 숭고한 감동이 오늘 밤 이 오만한 런던의 콧대를 완벽하게 납작하게 꺾어버리고 전 세계 외국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쾌하고도 짜릿한,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감히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 시니어 여러분들의 눈부시고도 위대한 승리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이 뻥 뚫리듯 시원하셨습니까? 콧대 높고 거만하게 잘난 척만 하던 영국 귀족들이 우리 한국의 찰진 트로트 가락에 펑펑 눈물을 쏟고 굽신거리는 모습이라니요. 생각만 해도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영국의 권위 있는 BBC 방송국이 그토록 극찬하고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 치유의 목소리와 깊은 감동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단지 재능 있는 가수 한 명의 목소리 때문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머나먼 타국의 캄캄한 지하 탄광에서, 펄펄 끓는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그리고 쉴 틈 없이 미싱이 돌아가는 먼지 구덩이 공장에서 당신의 빛나는 청순을 바쳐 피땀 흘리셨던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의 거룩한 희생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세월을 억척스럽게 견뎌내며 속으로 꾹꾹 눌러 참으셨던 그 시린 눈물과 한이, 오늘날 전 세계인의 텅 빈 가슴을 어루만지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로 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 오늘만큼은 어깨를 활짝 펴고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우러러보고 부러워하는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진짜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십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눈부신 기적도 결코 피어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이 나라를 이토록 아름답고 강인하게 일구어 주신 어르신들의 그 깊은 은혜에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짜릿한 사연이 어르신들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를 띄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에 따뜻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응원 한 번이 이 채널을 굳건히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아울러 댓글란에 어르신들의 번뜩이는 지혜와
치열하게 살아오신 생생한 인생 이야기들도 듬뿍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소중히 가슴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구분어리 두드리며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내시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날이 차가우니 늘 건강 챙기시고 매일매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의 영원한 영웅이십니다.